계속해서 시장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8월 증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반등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우리 증시의 어제 기준으로 보자면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또 양대 시장에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오늘도 지금 뭐 1,000억 원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등 긍정적인 양상인데 긍정적인 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온 건데 최근에는 코스닥이 좀 들어왔는데 예. 7월 14일부터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수급이 좀 다릅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제가 일단 해외 증시 보면서 딱 세 가지만 좀 얘기 드리려고 네. 먼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ISM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소비 지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56.7이 나왔습니다. 뭐 쭉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반등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흐름들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60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소비가 잘 안 꺾인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제 또 나스닥의 그 언론에 나와서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비나 고용이 안 꺾여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형태가 조금은 괜찮다. 그리고 물가도 피크아웃 쳤고 이번에 제가 지난번 계속 나와서 실적하고 경기는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다. 예.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반영 인식이 돼서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어떤 준비하고 점이요? 왔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개인 저축률 추이라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비용 지수라는 자료를 좀 갖고 왔거든요. 예. 왜 쓸데없이 한국 얘기를 해야지 미국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 미국의 개인 저축률 추이를 보면 계속 떨어지죠. 그러네요. 자,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 근데 정점이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보조금을 막 주니까 그걸 다 저축을 하는 거죠. 네. 아직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꽤 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저축률이라는 게 뭐냐면 월급을 받아서 저축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점점 줄어들죠. 네. 그리고- 사실 미국은 예. 저축률이 낮기는 하잖아요. 낮긴 하지만 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월급을 올라가더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필품을 사야 되니까 어.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똑같은 거네요. 금액을 쓰더라도 실제 안 되죠. 근데 그러네요. 예. 저축 금액은 아직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원체 많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점점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P&G 기업 아시죠? 그게 네.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또 놀라운 결과가 나와서 생필품이죠. 그게 예. 필수 소비재죠. 그러니까, 생필수죠. 예. 근데 안 떨어져요. 근데 보통 얘가 2분기에 제품 가격을 8%를 올렸거든요. 예. 그러면 제품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똑같이만 팔아도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출이 마이너스 2%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생필품도 안 산다는 거예요? 적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얘기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가 월마트 구조조정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월마트 구조조정하죠, 아마존 구조조정하죠. 그다음에 로빈후드가 전체 인력 23% 감축하죠. 페이팔이 올해 감원이나 사무실 폐쇄 나왔죠. 네. 그러니까 소비나 고용은 좋은데요. 근데 고용은 또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최근에 우버가 실적 발표를 딱 했는데 실적 발표는 뭐 가이던스는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작년 대비 운전자 유입 증가가 75%가 증가됐어요. 예. 작년에 운전자 못 구해서 막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빨리 고용을 하려고 네. 고용 시장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승 어떻게 보는가 하면 보조금으로 아직 버틸 수 있는 형태를 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용이 되게 좋아지니까 그 소비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제 세 번째 자료 한번 볼게요. 미국의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게 고용 비용 지수가 뭐냐면 사람을 왜 고용을 한 명 쓰게 되면 이게 고용만 쓰게 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도 들어야 되고 교통비도 줘야 되고 부가 수당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고용을 하나 했을 때 월급 이외에 비용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기업들이 못 견디죠. 코스트가 나오니까. 왜냐하면 네. 경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경기가 안 좋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월요일 날 딱 발표 나고 나서 화요일 날 삼성전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로봇을 산업에 배치하겠다 이 나옵니다. 네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그러니까 고용 비용 지수가 계속 가고 임금이 계속 안 떨어지게 되면요. 이제 기업들 코스트를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장 자동화나 로봇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번에 테마가 굉장히 뜨겁게 올라갔던 게 바로 그 테마죠. 그럼 앞으로 뭐 그렇게 테마에 좀 부분이 있다면 그쪽을 좀 관심을 좀 있게 보자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고용이나 소비가 아직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라가는 건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베어마켓 랠리에 또 정점을 찍으셨고 일단 그런데 베어마켓 랠리가 우리 시장에서도 물론 나오고는 있는데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간밤에도 미국 증시 나스닥이 뭐 2.5%나 급등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의 지금 상승률이 급등한 걸 봤던 사람들이라면 좀 실망스럽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면요. 이게 그 대출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정금리.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금융에 대한 부분들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해놨다라고 했는데요. 국내는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회사채 문제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요. 그다음 제2금융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자금이 자꾸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전체적인 상태에서 페드의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중립 금리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 말 한마디로 확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땡기잖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유동성의 차이, 퀄리티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아까 코스닥하고 그래서 같이 산다라고 이렇게 혹시 말씀드렸는데 8월 달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보세요. 7월 14일부터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4천억을 샀어요. 근데 7월 14일 같은 기관을 딱 대비해 보면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매도를 했네요. 2,700억 2,700억 매도를 했어요. 오히려 지금 코스닥 올린 거는 개인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지수 선물은 매수가 아니고 매도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때 개인들은 곧버스 반대를 또 타고 있어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안 떨어지고 근데 아까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안 올라가고 이런 형태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샀냐라고 보고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게임주 중에서 좋은 종목들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 3주 동안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시장에서 정말 세게 올라온 종목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것도 이틀에 10%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올라오는 게 시장 지배력이 우위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 근데 이게 공매도 정책에 나와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페널티를 취하면 공매도를 했던 종목들이 다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들은 공매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역실적 장세가 들어가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예금금리 올라가고 대출금리 올라가면 회사채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회사채 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근데 CB나 BW는 지금 다 막혀 있죠. 근데 여기서 유상증자 발표해 보세요. 저 기업이 돈이 없는갑다라고 생각해서 주가 폭락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대출을 만약에 4% 받았는데 그게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 7%면 이자 비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경기 침체가 계속 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상위 지배력 가진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버티기만 하더라도 후발업체 다 죽으면 승자승이 되잖아요. 독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장 지배력 강한 종목들만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달러도 떨어지게 되면 환차익도 볼 수 있고 이것도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형태에 보면 대부분 다 보면 뭐냐면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 너무 많이 빠졌던 대형주가 쫙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이쪽이 딱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나오고 순환매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금이 별로 없으니까 못 따라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 대신에 한번 올라갔다가 또 다음 순환매가 올라갔다가 다음 순환매가 올라갈 때까지 요건 쉬는 거죠. 그런 형태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마켓쉐어가 2위나 후발업체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재무제표가 없는 종목들은요 올라왔다가 오히려 올라간 거 이상으로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3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발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회사채 신용 등급이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요 아무리 올라온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교체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나중에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잖아요. 네. 그 나중에 이제 진짜 경기 침체가 되고 회사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 이쪽 섹터는 경색 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말 굉장히 리스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발 견디더라도 시장 지배력이 1인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사서 견디면 나중에 후발업체들 다 떨어지면 얘네들은 승자승 독식을 하기 네.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 교체를 좀 해달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런데 말씀드려요. 또 순환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종목 교체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예전 같으면 중소형주에서 굉장히 잘 갔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입장에서 뭐 마켓쉐어가 똑같은 뭐 컨텐츠 업체라도 마켓쉐어가 좀 떨어지는 종목도 있어요. 옛날에 네. 테마로 막 갔던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은 버려야죠. 아,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장 지배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카카오는 그 국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싸니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네. 이런 형태로만 가면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하반기도.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버티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 기업 등급, 회사채 등급,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특히나 CB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 풋옵션 행사하면 돈이 없어요, 지금. 그거 다트에 가서 살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아직도 들고 있으면 나중에 작은 경색 오면 이게 맨 처음으로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제발 올라올 때 네. 종목 교체 좀 해라. 앞으로는 정말 좋은 종목들, 시장 지배력 괜찮은 종목들은 네. 갖고 있으면 후발업체가 다 죽으면 또 승자승 원칙으로 얘만 또 가는 장세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지켜주시고요. 나머지는 타이밍을 할 때는 좀 짧게. 베어마켓 랠리를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2,500선? 아, 그래요? 네, 그 예. 정도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에 집중을 하는 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